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한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아까 만약에 공급이 불변일 때는 그냥입니까? 수요에 따라 갑니까? 그죠? 지금 부동산 수요가 만약에 수요만 증가한다. 그럼 그냥요, 가격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양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요, 둘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도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늘어난다면.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거고. 넘겨보세요. 탄력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 가셔서 이제 109페이지로 가시면 탄력성 있어요? 어떻게 배우시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대는 한 반은 줄어들 거라는데 안 줄어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죠? 합격하실 거예요. 자, 109페이지 찾으셨어요? 갈게요.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어려워요. 학문이 어렵지만은 천천히 저랑 갈게요. 탄력성은 따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 그래서 이제 1, 2월달은 좀 기초적인 거 가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난다면은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죠. 자극이 내려가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함수 관계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였죠. 영향을 받는 게 독립 변수였어요? 종속 변수였어요? 그럼 우리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수요량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걸 알고 싶기 위해서는 자극을 찔러 봐야 되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 그럼 아까 가격이 중요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자, 이제 가장 첫째 빈도가 높은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봅니다. 탄력성을 봐서, 자,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탄력성하고 가격 요 사이에 있죠? 그러면 요걸 뭐뭐에 대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뭐뭐에 대한이라는 게 분모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밑에가 뭐가 내려갈까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화분이에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라는 건 퍼센트죠. 그 몇 퍼센트가 변화했느냐. 또 위에는 이제 수요량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를 하죠. 수요량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아까 가격과 수요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폭을 보기 때문에, 자, 지금 만약에 자극을 이만큼 줬는데 반응을 만약에 이만큼 했다는 건 탄력 쪽이고, 자극을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한 건 비타르 쪽이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왜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플러스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2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거를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게, 수요의 소득도 나와도 마찬가지죠. 그냥입니까? 뭐에 대한입니까? 그럼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럼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항상 B에 대한 A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양적인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이스가 있고요. Q라는 것은 퀀티티와 퀄리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질을 보는 거예요? 양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성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량적이에요.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다. 그럼 정성은 성질을 보는 거죠. 양을 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최초점이 만약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으면 여기를 최초라 그래요. 그럼 최초에서 만약에 분필이 100원이었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줄여요. 맞나요? 그럼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최초의 가격이 있겠죠. 최초의 가격이 그냥입니까? 100원이었습니까? 그럼 12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20원만큼의 변동분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20원이 올라가니까 0.2니까 20%가 되죠. 그 20%가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양도 원래에 대한 개수는 그냥 있어요. 최초는 10개였어요. 자, 8개가 됐다는 건 변동분이 2개거든요. 2개 올라가니까 10개에서 2개는 2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만 최초로 가는 것만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근데 B점으로 간다면 그냥입니까? 120원으로 갑니까? 120원 시작할 수 있고요. 평균을 낸다는 건 중간은 그냥인데요. 평균을 내야 돼요. 더한 다음에 가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시고 그냥 최초로 하는 것부터 그냥 우리 처음에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 크기로 본다면 1이거든요.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이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이다? 1. 그래서 우리가 입셀론을 이렇게 표현해. 탄력성을 1이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고 이따가 이건 직각 쌍곡선을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따 곡선을 그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안 줄 수도 있죠. 자, 이게 0.5예요.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작다고 했어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그 다음에 만약에 1보다 클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2라는 건 그냥이에요. 1보다 커요. 그러면 비탄력, 탄력. 그럼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크다. 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완전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20%에서 아예 안 한다면 그냥입니까? 제로가 됩니까?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수 있죠. 그냥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면 그냥이요.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 비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응을 안 합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수직선이 돼요. 그럼 가격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완타는 그냥입니까? 반응이 무한대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평이죠. 조금만 가격이 변해도 이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붙어 있으면은 수직 아니면 수평이죠.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이요. 완전 서 있어요. 그럼 비읍자를 하나 적으세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이건 그냥 했어요. 누워 있어요. 따라서 탈. 그럼 탈 해서 되셨나? 안 먹혀. 나도 알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각상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직각상곡선을 이제 배우셨을 때, 자, 여기가 직각상곡선인데, 직각상곡선이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격과 양이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게 여기 끝같을 수 있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양을 늘리잖아요. 그냥입니까? 이게 변화가 같습니까? 이게 1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가 비탄력적은 되게 가팔라요. 가파르고요. 탄력적은 그냥이다. 완만하다. 완만하거든요. 탄력성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자극은 같습니까? 개인적인 반응은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전 자극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극은 같다는 얘기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알고 싶은 거는 가격이에요. 양을 알고 싶어요. 그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왜? 1보다 작으니까.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만하다, 가파르다. 탄력성이 작다 그래요. 자, 이건 탄력적이죠. 그럼 1보다 작아요? 1보다는 커요.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극은 같습니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짝을 져보세요. 두 사람이 짝을 져서 밑에서 이렇게 되고 위에서 이렇게 한다면 밑에서 2대 때려보세요. 그럼 2대 때리면 그냥입니까? 기준이 됩니까? 2대 때려보세요. 한 대만 때려보세요.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2대 때려보세요. 4대 때려보세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2대 때려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무슨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거 뭐 하려는지 아시죠? 2대 때렸는데 사정없이 때리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몇 개 있다? 5가지 있어요. 이해 갔어? 파란 색깔로 갈게. 109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변하는 거니까 정성적이에요, 정량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칠판을 보면은 요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요건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그렇게 찾아주시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계산을 중점적으로 하겠고 111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있어요? 박스 갑니다. 자, 첫 번째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습니까? 45도 각도고요. 탄력적은 1보다 크죠? 그러면 그냥요 완만한 경사예요. 그럼 어떤 변화율이 더 크죠?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비탄력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1보다 작았죠? 그럼 완만한 경사예요? 급경사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더 크죠?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수요량 변화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이죠. 그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요. 완탄은 그냥입니까? 수평입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하죠. 그럼 오늘 프린트를 한번 가보세요. 이거 관련되는 문제가 프린트에 뭐 그냥 8번 가볍게 봅시다. 8번을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양적인 변화죠. 그럼 정성이 맞아요? 정량이 맞아요? 정량이 여기 나왔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재밌게 이제 우리가 112페이지로 이제 또 코스를 넘어갑니다. 112. 자, 112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수요자들의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그건 대체제예요. 무슨 제다? 대체제.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먹고 얼큰하게 취했어요. 밥도 많이 먹고. 그럼 탄산음료를 시킬 수 있죠. 탄산음료는 그냥요. 대체제가 많아요. 많죠. 그래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그럼 없다면 뭐 달라고 하세요? 사이다라고 하죠. 분이 팍 못하고 밥 2공기만 더 주세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럼 사이다 없어요.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요? 환타 주세요. 환타 없어요. 그러면 오란시 주세요. 오란시 없으면 미란다 주세요.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제가 적어요?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수요자가 불리해요? 수요자가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얘기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콜라가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사 먹어요? 양을 확 줄여요? 왜? 무슨 제가 많으니까. 대체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쌀이라는 건 대체제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대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그냥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가격이 오르더라도 양을 줄여요? 잘 못 줄여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딴 데로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럼 수요자는 무슨 제가 많아야 좋은 거죠? 대체제가 많아 좋아요. 맞습니까? 그럼 수요자는 대체제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여자친구가 7명 있어요. 몇 명 있다? 그럼 대체제가? 그럼 선택의 폭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다 걔한테 대한 대체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전화가 왔는데 막 싸우다가 탁 끊어요. 야, 너 왜 끊어? 그랬더니 대체제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비탄력, 탄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다양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대체제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장기 단기를 봤을 때 단기보단 장기가 그냥입니까? 시간을 좀 길게 줍니까? 그럼 대체제 유입 시간이 많죠? 그럼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요. 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탄력적이지만 용도로 본다면 주거형이 더 대체제가 많다고 나왔었어요. 자, 주거형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주택이라는 건 단독만 있어요? 공동도 있어요? 아파트만 있어요? 연립도 있어요? 아파트도 그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틀겠죠, 그죠? 그럼 주거형이 더 대체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 주거형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그냥이요, 이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이라서 아파트 가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는 그냥입니까? 상업용입니까? 삼겹살집으로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면 누가 더 대체제가 많고 주거형이 이동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형.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와 세분화할 때는 그냥입니까? 이걸 다시 쪼갭니까? 그럼 대체제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러면 세분화될수록 그냥이다 대체제가 많아진다. 비탄력, 탄력. 그러면 그게 재화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식이 있으면요. 밥만 있습니까? 음료수도 있습니까? 음료수는 과일 주스만 있어요? 탄산음료도 있어요. 그럼 탄산음료가 좁혀지면서 점점 대체제가 많아지죠? 그럼 세분화될수록 그냥입니까? 이 재화가 동질화됩니까? 그럼 대체제가 적어진다, 세분화될수록 많아진다, 많아진다는 거죠. 가장 유력한 게 무슨 제가 많아서 그래요? 대체제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자, 다른 거 아직 보지 마시고. 양가로 4번 있어요? 자, 갑니다.
이 탄력성은 그냥해요. 대체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1번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적은 경우보다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 되어 있나요? 2번 재화가 용도가 특수해야 돼요. 좀 더 다양해야 돼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죠. 대체 많아지니까. 3번에 가시면 제가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탄력적이라고 얘기했나요? 자, 4번 주거용하고 다른 상공용 중에서는 누가 더 대체제가 많아요? 주거용이 더 많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5번 아직 보지 마세요. 5번은 잘 안 나오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일단은 저랑 같이 보실 때 프린트에 지금 여러분들 아까 8번까지 풀었죠? 그럼 7번을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 주거용에 비해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입니까? 주거가 탄력적입니까? 주거 탄력적이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1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112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5번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를 드리는 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라는 건 그냥입니까? 탄력성을 봐야 됩니까? 그럼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요. 대체제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된다는 거죠.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적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먼저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이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는 건 그냥입니까? 그 지역의 탄력성을 봐야 됩니까? 탄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자,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기업의 총수입.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과의 관계. 자,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우리가 아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러면 가격 곱하기 양에서 5,000원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가격 총수입이 되고 임대료라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이 되고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되겠죠.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그런가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이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단위 탄력적은 아까 직각쌍곡선 기억나시죠? 자, 이건 이제 단위 탄력적이 1일 때, 자, 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자,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가 면적이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면적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얘는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이 그냥입니까? 탄력성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탄력적일 수도 있고 비탄력적일 수도 있죠. 자, 갑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여기 A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죠. 제 친구 여자친구 몇 명 있어요. 또 그런 건 잘 외워요. 그럼 대체제가 어떻게 돼요? 많죠.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내가 가격 올리면 살까요? 다른 데로 이동할까요? 이동해버려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저가 정책을 써요.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내 걸 왕창 다 사버리니까 내 수입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송수입이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에요. 대체제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리해져요. B지역은.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려도 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저가 정책, 고가 정책. 그러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암기하는 게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요 가격과 수입이 반대입니까? 요건 같이 움직이죠. 야매로 갑니다. 따라서 비탄력. 짝대기 같이 서 있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고 떨어지면 수입이 감소하죠. 맞습니까? 뭐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야면 다시 가볼게요. 그럼 따라 비단. 비단 알아요? 옷감에? 싸요? 비싸요? 자, 따라서 비단은 고가. 비탈 고가. 안 먹혀 미치겠다. 그 비탈은 그냥 해야 돼요?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에 가시면은 완전 아직 보지 마세요. 완전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갈게요. 단위 탄력은 가격을 인하하든 인상하든 그냥입니까? 수입이 불변입니까? 그럼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나온다면 그냥입니까? 탄력, 비탄력이 나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비탄력은 제가 비단은 고가죠? 그럼 비탄력 쪽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죠. 맞나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되죠? 내려야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3번에 가시면은 짜보세요.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고가 정책을 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른쪽 우리가 가서 수출 기출해 보시면 기출 체크 오른쪽 문제가 있죠. 가볼게요. 자, 같이 가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거든요. 가격 어떻게 돼요? 올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입도 증가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럼 자, 이론을 가볼게요. 비탄력은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적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 올려야 돼? 잘했죠. 그럼 수입도 증가한다는 게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학계로는 키만 잡으시면 돼, 키만. 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아까 단위 탄력적은 그냥이야 변화가 없어. 이거 갖고 장난 안 치죠. 나온다면 탄력 비탄력이라는 거죠. 탄력적은 그냥이야 대체재가 많아. 많죠? 그럼 고가, 저가, 저가. 비탄력은 고가 정책을 써야죠. 집에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단 고가, 비단 고가. 어떤 학원 갔더니 야매만 하는 거야. 언니 비단 고가가 뭐야? 아, 비단은 비싸대. 근데 뭔데? 몰라 이씨. 그런데 따라서 비탈 고가. 그럼 비탄력은 그냥입니까? 고가로 가야 됩니까? 그럼 임대료 올리면 수입도 증가가 된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키만 잡으면 돼. 학교로는 어려운 거 없어.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114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은 어머나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은 아직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자, 이제 저도 이제 거의 강의가 20년이 돼가서 이걸 이제 공급으로만 바꿔볼게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으로만 바꾸면 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그죠? 따라봐.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항상 옆에 가격에 대한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량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비례관계죠.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즐기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가격에 대한입니까? 뭐가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에 대한 변화율은 제가 이렇게 할게 나도 힘들어 죽겠어. 변화율에 대해서 뭐에 대한 변화예요? 공급량에 대한 변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만들죠? 그렇죠? 그럼 그냥요 증가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아까 자금 같죠? 그럼 20%가 증가했는데 20%가 증가한 게 그냥요 1이 돼요. 기준이 됐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20%가 증가했는데 10%밖에 못 증가했어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 그냥이야 1보다 작고요.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증가했네. 그냥이에요 탄력적이야. 1보다 작다 크다? 크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비탄력적일 수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0% 상승했는데 그됩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0이죠.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어떻게 생겼어? 얘기해봐. 서 있죠. 그럼 그냥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근데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자, 무한대로 가서 된다는 건 그냥이야 누워 있어. 그럼 그냥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공급이라는 게 기준이 있죠. 그럼 정확하게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준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가격과 양이면 따라서 원점을 지납니다.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자체는 서 있는 게 90도죠. 딱 45도 각도를 가거든요. 그럼 그 장이요 기준이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얘 변화와 얘 변화가 같다는 얘기죠. 자, 기준이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가파를 수위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파를 수도 있고 완만할 수 있다. 가파르면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완만하면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극은 틀려 같아. 반응이 다르죠. 그럼 얘가 증가했다면 얘는 요것밖에 못 증가했으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요건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의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거기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장기라는 게 나오고 뭐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가 이제 거의 출제 빈도가 높은데 제가 좀 아껴왔던 게 101페이지로 가보세요. 101페이지 좀 아껴왔습니다.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공급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안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탄력성을 알아야 되니까. 자,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볼게요. 토지에 대한 공급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셨던 게 저번 시간에 부중성 때문에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런가요?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완전 수직이 돼요. 수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가격을 늘려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을 첫째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자, 쉽게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어요. 이 지역이.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면 합치면 몇 개 있어요? 20개 있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몇 개 있다고요? 그 물리정량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용도가 변경할 뿐이죠.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그럼 우리가 10개, 10개라면 20개는 절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농지가 줄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택지가 늘어납니까? 농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 바뀔 수도 있죠. 절대 20개 양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물리적 공급은 못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요 가치가 올라가요.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요?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자, 공급곡선이 그냥입니까? 아까 우상향했습니까? 자, 택지가요 평당 100만원 받으면 10개로 가겠다. 150만원 받으면 더 용도 전환을 하겠죠. 만약에 1000만원 받으면 그냥입니까? 다 바꿉니까? 그럼 20개 늘어난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한다는 거죠. 비탄력, 탄력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절대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성 때문에? 그럼 곡선이 수직이죠.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토지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 전환에 후보지 이행지가 있고 집약적이라는 자체는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층수를.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공유수면 매립 간접사업 공법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용적률도 완화시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아껴놨던 게 지금 아까 문제로 간다면 1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11번으로 가시면은 11번 가셨어요?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말도 안 되죠. 우상향한 공급곡선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가시면은 이 저자가 밑에 보시면 단기장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단기장기 찾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장기는요? 그럼 우리가 마이크 만드는 애한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라. 그러면 얘 마이크 만드는 토지 공장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얘도 기계도 사와야 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동도 뽑아야 되는데 그냥입니까? 공급하기가 어렵습니까? 야, 너 한 1년 안에 만들어 볼래? 그럼 충분하죠. 그럼 어디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는요. 그래서 따라서 단비장탄. 자, 위에서 단비가 내리죠? 따라서 단비장탄. 무슨 뜻이에요?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죠. 나해봐요. 공급만 그래요? 수요도 그래요? 그러면 아예 안개해버리는 거죠. 수요는 언제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장기도 탄력적이잖아. 그럼 무조건 단비장탄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단기 나오면 뭐? 비탈. 장기면 공급만 그래? 수요도 그러잖아요. 예, 암기를 해버리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느 놈이 나오든. 그죠? 그래서 단비, 장탄. 단비가 무슨 뜻이야? 단기는 비탈, 장기는 공급만 그래? 내 글자고 안 지웠어. 카메라 좀 대봐요. 안 지웠죠, 그죠? 그죠? 증명하려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다? 장기. 자, 101페이지 보고 있다. 그럼 단기보다 파란 색깔 장기가 완만하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하기가 쉽다, 어렵다. 파란 색깔. 왜요? 생산 요소의 사용과 투입이 제한되잖아요. 한 달 안에는 도저히 토지의 공장을 못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많죠. 단기 양의 변화가 적으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장기는 탄력적입니까? 파란 색깔. 장기는 그 양의 변화가 많으므로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라는 거죠. 따라서 단비장탄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밑에 가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을 적시에 늘리기 제한해서 부동산 공급 비탄력적이라 해놓으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이제 다 왔어. 자, 아까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오시면 뒤쪽으로 페이지 114페이지 하다가 왔어요. 114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봐봐요. 자, 지금 여러분들 비탄력적은 그냥요 양을 별로 못 늘려요. 탄력적은 더 많이 늘리죠. 그럼 공급자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비탄력이 좋아요? 탄력적이 좋아요? 탄력적이 좋죠. 맞습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1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이라는 단어 있어? 거기다 적어. 시멘트라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 좋아, 안 좋아?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자,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좋죠.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좋죠. 탄력적이고. 건축 인허가 어려워, 짜증나.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이 저자가 5번, 6번에 파란 색깔을 쳤죠.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비장탄. 그럼 단기는 뭐다?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단기와 장기는 하나의 재화를 가지고 시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라, 1년 안에 만들어라.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5번에다 별표 3개 땡땡땡. 자, 거기는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데 적게 걸리냐,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하나의 재화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하고 옷을 비교하는 거죠. 그냥입니까? 아파트가 오래 걸립니까? 그럼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옷은 어떻게 돼요? 1시간이면 만들죠?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다 필기를 해보세요.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필기를 해보세요. 자, 제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는 누가 탄력적이죠? 장기죠. 얘기해봐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시간을 부여합니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1년 안에 만들어봐. 그런 거죠? 그러면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에서 자, 다시 한번 갈게. 따라서 단비장탄. 단기는 뭐?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디가 더 공급하기가 쉽죠? 장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너 1년을 줄게 만들어봐. 그럼 1년을 준다는 게 더 생산하기가 쉽죠? 그런가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그 만드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럼 A제와 B제화를 볼게요. 그럼 A제와 B제화를 본다면 자, A제화와
B 재화를 봤을 때 A 재화를 하나 만들 때 하루면 만들어요. 며칠 걸린다? 하루. 근데 얘는 하나 만들 때 한 달이 걸린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하루 만드는 게 빨리 만듭니까? 빨리 만든다는 거예요. 화이팅! 자, 이건 그냥이야. 하나 만드는데 하루가 걸려. 대답 좀 해봐요. 한 달이 며칠이야? 몇 개 만들어? 30개 만드는 거죠. 화이팅! 1년이 며칠이야? 그것도 몰라? 365일이죠? 그럼 얘는 365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기가 더 많이 만들어요? 장기가 더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지금 그냥입니까? 하나 만드는데 30일 걸립니까? 짜증나네. 응? 그럼 그냥이야 한 개밖에 못 만들어. 짜증나. 자, 1년은 12개월이죠? 몇 개 만들어? 12개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내 팩트는 따라서 단비장탄. 그럼 어떤 게 더 탄력적이에요? 장기 있을 때가 더 많이 만들죠. 대답해봐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그냥입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까? 하루 만들고 30일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긴 게 나요? 이게 짧은 게 나요? 짧은 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 내가 가르쳐 줄게. 봐봐. 다음에 단비장탄. 무슨 뜻이야?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단비장탄이에요. 요건 만드는 기간이에요. 하루 걸리고 30일 걸린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오히려 짧은 게 좋습니까? 그래서 5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죠? 그러면 생산의 소된 기간은 짧은 게 좋죠? 길면 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바리? 그러면 신규주택과 일로 와보세요.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 있으면은, 기존 주택이 있으면은, 이게 중고예요. 신규는 아직 지었어? 아직 안 졌어? 얘기해봐요. 지었어? 안 졌어? 토지를 확보해야겠네? 건축인허가 더 어렵네? 그럼 그냥이야 오래 걸려.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나 지금 밑에 5번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못 찾고 있네? 그럼 생산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고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은 그냥입니까?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럼 뚝딱 하면 만들 수 있죠. 더 탄력적이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탄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가볼게요. 다시 합니다. 지금 단기와 장기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기간입니까?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까? 한 달이냐 1년이냐? 그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단비장탄. 단기는 비탈, 장기는. 근데 이건 그냥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길수록 짧을수록 하루에 딱 하나 만드는 게 낫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5번하고 6번 체크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프린트는 되게 쉽게 냈어요. 프린트 가시면 10번에 시험을 나왔었는데 용도 전환이 10번에 용이하다고 돼 있죠.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는 아까 그 파란 색깔의 생산 요소에 대한 기간과 단기 장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갈게요. 다음에 단비장탄. 그럼 단기가 탄력적이야? 장기가 탄력적이야? 공급만 그래? 수요도 그래? 그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만 확실히 알면 되죠. 그럼 길다는 건 그냥이요 오래 걸려요. 비탄력적이고 짧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수요의 그냥입니까? 이제 소득 탄력성입니까? 소득 탄력성이라고 했죠. 아까 열등제랑 정상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있긴 하지만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제 이론을 가시는데, 아까 소득이 높아지면 나쁜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반대 방향이요? 같은 방향이요? 같은 방향이겠죠. 그런가요? 자, 자꾸 이제 제가 재활용할게요. 자, 이걸요. 지금 뭐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자, 이게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한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 소득이 그냥입니까? 뭐에 대한입니까? 소득에 대한이에요. 대답 해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뭐에 대한? 소득에 대한 뭐의 양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뭐가 내려가죠? 소득에 대한 변화율이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뭐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량에 대한 변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야?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그게 틀리면 안 돼요.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보세요. 우리가 아까 같은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있었죠? 자,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갈게요. 소득이 높아지면 자, 양을 늘리는 게 그냥입니까? 좋은 겁니까? 정상제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야? 제가 아까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입살론 값이 플러스니까 이건 무슨 제다? 정상제예요. 우등제죠. 자, 근데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줄이는 게 있죠? 무슨 제였죠? 열등제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까? 그럼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계산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115페이지로 보시면은 계산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계산에 이제 115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냥 퍼센트로 갈게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량도 늘어났죠? 플러스 0.5가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플러스 값이 돼요. 그 플러스 값이 되면은 무슨 제? 정상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소득이 늘어나는데 양이 줄어들었죠. 그럼 반대 방향이면 무슨 제죠? 열등제예요. 플러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자, 지금 교차라는 건 크로스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XJ, XJ예요? YJ, XJ예요? 자, YJ, XJ라는 건 해당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의 가격입니까? 다른 제화의 가격이 변해서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제화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XJ의 가격 변화를 해서 YJ에 대한 수요량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세요. 자, 아까 제가 빌라와 아파트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를 줄이고 아파트를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답은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예요. 그죠? 방해 같죠? 그럼 방해 같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무슨 제? 야, 정상제는 갔어. 정상제는 소득이에요. 대체제야. 무슨 제? 수강생이 똑같아요. 내일도 똑같을 거야. 무슨 제다? 대체제야, 대체제. 그죠? 아이고, 죽겠다. 강사는 얼마나 힘든데. 자. 근데 미리 갈게. 커피와 설탕이 있었지? 커피. 그래, 포환제야. 열등제로만 해봐. 자.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죠? 그러면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같은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무슨 제다? 왜 열등제라고 하지? 보완제도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아, 힘들어. 나도 알아. 오른쪽 적용이 있어요, 적용? 오른쪽 양가로 2번 적용 가봐요. 대답하지도 않아. 아, 머리 아프지? 강사는 어떻겠어. 자, 할게요.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그럼 빌라하고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교차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이 값이 0보다 큽니까? 그럼 무슨 제죠? 대체 관계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XJ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XJ는 줄고 YJ가 늘어났죠? 그러면 그냥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럼 XJ의 가격과 YJ의 수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무슨 관계라고 해놓으셨죠? 보완 관계. 그럼 XJ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XJ 수요는 감소하고 YJ 수요는 감소했죠? 그럼 수식의 XJ 가격 변화와 YJ에 대한 가격, 이 수요량의 변화가 그냥입니까? 반대 방입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찍으셨죠? 자, 할게요. 상태를 보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이건 소득입니까? 가격이에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격 탄력성은 변화 폭이에요. 그냥입니까? 아까 1위 기준이었습니까? 근데 얘는 이 방향의 크기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0에 대한 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합니다. 자,
지금 소득은 그냥입니까?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상제는 그냥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정상제예요. 얘기하세요. 그럼 그냥이에요. 플러스 값이 돼요. 플러스입니다. 열등제는요.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건 정상제일까요? 열등제일까요? 열등제죠. 그런가요? 그럼 열등제는 값이 플러스다, 마이너스 값이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소득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죠? 반대의 관계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열등제는 만약에 소득이 줄면 그냥입니까? 양이 늘어납니까?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죠. 그런가요? 자, 이 교차 타락성은요. 해당 제와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요. 다른 제와. 자, 따라서 빌라, 아파트.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따라서 커피와 설탕. 다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빌라 가격이 비싸면 그냥이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플러스죠. 보완제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보완제는 플러스입니까? 보완제는 마이너스입니까? 그러면 얘는요.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제와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야. 다른 제와. X제와 가격과 Y제에 대한 수요를 물어보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들어갈게요.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소득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죠? 반대 관계예요. 이거 계속 연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보완제도 반대 방향입니까? 중요한 게 가격대 수요가 해당 제와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에요. 다른 제와죠. 아시겠죠? 그럼 잘 할게요. 그럼 시험 문제가 소득 탄력성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무슨 문제다? 그럼 소득과 수요량이 같다, 반대다? 반대예요. 할 수 있죠? 갈게요. 손 들어보세요.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냥이요. 플러스 값이 돼요. 열등제는요. 만든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소득하고 양입니까? 소득하고 양이에요. 맞습니까? 다음에 가격과 수요. 근데 해당 제와예요, 다른 제와의 가격이야. 그죠? 그럼 같이 움직이면은 무슨 제죠? 대체제고.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열등제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보완제도요.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따보세요.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이번 달도 마이너스 가세요. 그죠? 아, 가. 여가 뭐야? 열등제. 보가. 그럼 얘네는 플러스 값입니까? 마이너스 값입니까? 방향이 같나요? 반대 방향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같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해볼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열등제는요? 반대 움직여. 이걸 해야 오늘 마칩니다. 그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죠. 그냥요, 같은 방향이야. 그럼 열등제니 정상제니? 어머, 잘한다. 예. 집에 갈 수 있겠네. 그럼 그 값이 그냥요, 플러스 값이 돼요. 근데 열등제는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집에 갈 수 있겠다. 맞아요? 근데 이건 그냥요, 다른 제와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와 가격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있냐 볼게. X제 가격이 하락했더니 Y제에 대한 수요량도 같이 줄어들었대요.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냥이에요. 플러스 값이야. 그 보완제겠어요? 대체제겠어요? 집에 갈 수 있겠네.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지금 반대 방향입니까?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해당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알겠죠? 그죠? 그럼 잡으세요. 우리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용돈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래요. 그럼 바가지 긁으면서 가야 돼요? 좀 애교를 부려야 돼요. 손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따라서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맞죠? 그죠? 손 들라고. 자, 들어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여가 뭐죠? 보가 뭐죠? 얘 값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이 방향이 반대입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양이 증가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정상제는 그냥이요, 같은 방향이야.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높아지는 제하가 뭐니?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무슨 제 찍으셔야 돼요? 정상제를 찍으셔야 되죠.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플러스 값인데 교차 탄력성은 소득이에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자, 따라보세요.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 따라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럼 여가 뭐죠? 보가 뭐죠? 보완재죠. 난 이루고 싶겠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아야 다음에 3, 4월달에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열등제와 보완제는 같이 움직인다, 방향이 반대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고, 뭐 다음 시간에 예습 80분 없겠지만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탄력성에 따른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걸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수요공급은 여러분만 어려우신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 집에 하면서 뭐라고 하라고? 여보부터도 마이너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